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전 영상에서 합격 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꼭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합격 쓰기로 제작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수험 기간. 우선 저는 정확히 20년 12월 1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험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지방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1년도 6월 지방직 시험은 정말 시험 삼아 봤었어요. 근데 이때는 거의 구경안에 집중을 했었고 생각보다 점수가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베이스. 저는 수능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으로 나름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내신 공부는 정말 한 달 바짝 해서 시험 보고 다 까먹는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완전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시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공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저는 공기업을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기업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을 열심히 다 따서 준비를 했었고 NCS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수리 영역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각 기업마다 원하는 과목 자체가 다 다르고 무엇보다 인턴을 하는 데에도 또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다가는 정말 30살 정도에 취업을 하겠다. 장벽이 낮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하루 순공 시간. 저는 공단기 인강을 들었었고 집 앞에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5개월 정도는 집에서 했습니다. 많으면은 13시간 정도는 했었고 진짜 너무 힘든 날에는 5시간 정도를 했었고 평균 한 10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별 배분 방법. 첫 번째 6개월은 거의 국영안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국영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조정 점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5점씩이잖아요. 저는 국어나 한국사, 행정법처럼 조금 더 좋아하는 과목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정도로 했었고 영어나 행정학은 그래 좀 틀릴 건 틀리자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영안에 투자를 많이 해두면 나중에는 행정법이나 행정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공통 과목이 조금 쉬워지고 있고 그리고 색 과목이었던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확실히 국영안에 잡아두시고 막판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문제풀이만 돌려도 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암기 과목인 행정법이나 행정학에 많이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국어는 이선재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재 교수님도 정말 좋아했었고 국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재미있게 배워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문과였지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국어였는데 시험에서 항상 95점을 받았습니다. 현대쌤 커리큘럼은 먼저 올인원 2회독을 들었고 그리고 기출 1회독을 하고 문법 파트만 2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해하산다 1, 2, 3을 다 들었었고 제1국어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실전 모의고사 22년도와 21년도 거를 사서 풀었는데 내용이 10%, 70%가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국가지 지방직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따로 유학본을 안 받고 혼자 회독할 때에도 기본서로 회독을 했습니다. 한자는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포기는 하지 못하겠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나오는 한자만이라도 외우자 이 마인드로 공부를 했고 사자성어는 사실 제가 중어중문학과여서 그랬는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사항이 있죠. 먼저 작년 암기 특강이라도 보시고 기출을 푸시는 거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외우면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선재쌤이 그 어느 강의에서보다 더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먼저 재미삼아 암기 특강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완벽하게 꼭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볍게 회독만 해도 절대 안 틀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동기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고 제가 영어 성적이 좀 형편없어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시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합법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알고 풀었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게 공무원 영어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갈수록 단어의 정답이 보이고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답 맞추는 거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은 올인원 이해독을 들었고 그리고 700제를 문제로 풀었고 그 다음에 기출 이해독 기출 단어는 시험 전까지 무한 반복했고 문법은 헷갈리는 파트만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재에서 단어랑 문법을 들었었고 독해는 너무 어려워서 1번을 풀고 2번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추천하는 바로 기적의 특강.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영단어랑 공무원 영단어를 사긴 했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불안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에 도박을 건 기분이랄까? 네, 정말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 조금이라도 외워야지 하면은 또 단어만 붙잡고 있자니 불안해져요. 그래서 결국 기출 단어랑 기적의 특강을 무한 반복하면서 여기에 나온 단어라도 다 외우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1년도 거랑 22년도 거를 전부 사서 풀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다른 과목은 과거의 기출 지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출 지문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많고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키쌤 하프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죠. 만약 문제풀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다면 하프 모의고사를 몇 달 전 거 2개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20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의고사를 푼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사. 한국사는 문동균 교수님 거를 들었는데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수험생이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동균 쌤 수업을 듣다 보면 정말 믿음이 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동균 쌤이 가장 좋았던 점이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같은 판서로 그리고 무한 반복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황룡사 구충목답은 성덕여왕, 뭐 건의한건 짜장, 짜장은 대곡통, 짜장은 계율종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커리큘럼은 올인원 이해독을 했고 그리고 기출 이해독을 했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지문 총정리 핵지총을 들었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추천하는 디데이 30일 문단속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독을 하다 보면은 못해도 6해독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때 저도 실력 향상이 진짜 많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해독도 할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들었었고 부족한 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역사라든지 그리고 뭐 문화 파트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선생님이 특강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 특강을 못해도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동균쌤 하프 모의고사는 어렵기도 해서 따로 안 풀었고 해독은 판사노트로 정말 무한 반복했습니다. 따로 세보진 않았지만 1년 반 동안 못해도 30번, 40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헷갈리는 지문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전형적인 3층 석탑으로 이게 X라고 쳐놓고 3층 석탑이 아니라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출 지문이 22년도 국가직 2번 문제, 문화 문제에서 정말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헷갈리는 지문이 있다면 이렇게 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문동균쌤 판서노트를 보시면 판서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판서노트에 있긴 해요. 그림으로. 근데 이미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가긴 쉽지만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판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한 판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막 현대사도 이런 식으로 다 판서를 따로 제가 했습니다. 한국사는 문동균 선생님 커리만 따라 해도 사실 맞출 문제는 1초에 한 문제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망의 행정법.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전효진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진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물론 쌤은 정말 좋지만 강의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일 효진쌤 수업을 듣고 있으시다면 제발 적어도 2회독을 꼭 해보세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풀어주셨던 후기가 웃겨서 말씀해 주셨는데 1회독 때에는 때리고 싶었다. 네? 3회독 때에는 선생님을 꼭 안아주고 싶었다. 네, 정말 웃기지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다들 생소한 과목이고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발 3회독만, 정말 3회독만 믿고 들어보세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올인원 2회독 그리고 기출은 무한회독 했습니다. 팁이 있다면 혹시 올인원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 강의 부분의 기출을 같이 풀어보세요. 기본서에 너무 집착한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기본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특히 기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특강, 그리고 최신 3개년 기출 팩이 있는데 이게 공단기에 있으실 때는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방직이나 국가직 외에도 어려운 시험도 풀 수 있고 최근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OX 파이널을 듣고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효준 선생님이 하는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 특강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전에 꼭 들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효진쌤 압축해독이 정말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압축해독을 들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느낌이라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냥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이 시험 전날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기본 강의를 발췌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진쌤 공부 방법을 많이 모방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841 방법이랑 그리고 기본서에 기출 지문을 옮기는 거였어요. 물론 효진쌤 책에는 이렇게 기본서에 기출 지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헷갈리는 거는 다시 다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 한 번씩 나왔는데 신경 쓰이는 기출 지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사의 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이다. 근데 2009년에 국회조 8급에서 수시 조사가 원칙이다. 이래서 틀리게 된 지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게 은근히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한 번 나왔지만 그리고 아주 옛날에 나왔지만 이렇게 헷갈리고 좀 신경 쓰이는 지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옮겨두면 해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김준규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행정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과목 자체가 양도 너무 많고 그리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휘발성이 진짜 너무 강해서 그냥 휘발성을 인정하고 시험 직전까지 해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A, B급 이론 강의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A, B, C, D급 기본 심화 강의를 들었고 최빈출 500제 그 다음에 기출은 정말 무한해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단화로 이 여단화 압축 노트로 또 정말 여러 번 무한해독을 했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행정학에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뭔가 계속 헷갈려. 그래서 자꾸 틀리는데 그 헷갈리는 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풀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1회독을 딱 끝내고 뭘 배운지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학문인가 싶고 그래서 대체 뭐가 중요해?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회독, 3회독, 회독을 할수록 점점 중요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12월쯤부터 점점 다른 과목은 자리를 잡아가는데 행정학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만약 내가 떨어진다면 분명 행정학 때문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부터는 무조건 오전에 영어 하프 그 다음에 매일 국어를 풀고 행정학을 무조건 1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실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만일 암기 과목 중에 진짜 문제가 되는 과목이 있다면 저처럼 아침에 매일 1시간씩이라도 보시면 그게 꽤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영어나 국어를 가볍게 매일 풀듯이 하는 거죠. 이 여단아 일상 직전